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마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950200입니다. SK바이오팜 이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그 이후에 신규 상장 주식이 주목을 많이 받고 그 중에서도 바이오주는 특히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이름만 봐도 바이오 같긴 한데 뭐 하는지 모르겠는 주식 소마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면요. 기록으로만 보면 설립 자체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기업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2018년부터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상장 자체도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숫자도 여기엔 반영되어 있지 않군요. 일단 있는 것만 보게 되면 매출은 200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이라 아직 안정적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2018년 대비 2019년 매출이 소폭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여느 바이오 기업이 그렇듯 2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당기순 손실은 훨씬 더 심각한데요. 당기순 손실은 2018년 영업 적자 마이너스 26억에서 2019년 마이너스 231억을 기록했습니다. 뭐하는 기업이길래 바이오라는 이름을 달고 적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까지 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직 사업보고서 같은 보고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설명서를 기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를 보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미국 소재 기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아직 이게 생소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봤더니 진짜 회사 주소가 미국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자본이라는 속성은 큰 시장을 좋아하는데 미국 기업이 미국 자본시장처럼 큰 시장에 성장하지 않고 한국에 상장한다는 것이 좀 낯설었고요. 이런 자본 속성은 차치하고라도 미국 기업이 한국에 상장하면 미국 세금을 위해서 미국에 맞춘 회계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는 또 한국 상장 기업의 요건에 맞춘 관리를 해야 할 텐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상장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코스닥을 두드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까지 했었습니다. 여튼 그런 것은 뒤로 미뤄두고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염기 서열의 분석, 그러니까 DNA 분석을 하는데 실험실에서 하는 수준의 분석뿐만이 아니라 임상 진단 서비스 같은 것도 가능하고 개인이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도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느 바이오 기업처럼 당사의 분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사업 보고서만 가지고는 사실 이 기업이 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확실하게 신뢰할 수가 없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먼저 그것을 보기 전에 소마젠에서 하고 있는 것, 생어 시퀀싱이라던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그러니까 NGS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소마젠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소마젠에서 밝힌 NGS 시퀀싱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의 블로그입니다. 키스트,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블로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NGS보다 먼저 있는 생어 시퀀싱 그리고 그 이전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고요. 저도 이쪽은 비전공이라서 이해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이해한 것을 쉽게 풀이해보면 DNA 두 가닥을 잘 떼어서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의 총체와 그 흐름에 관한 내용이 이 블로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NGS 시퀀싱은 나름 최신의 기술 같아 보이는데요. 다만 학계와 산업계의 기술 적용에 시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 블로그의 작성 시점이 2017년 9월이라는 점, 이 두 가지는 유념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DNA를 떼서 확인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그리고 남는 의문은 그래서 이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써먹는 건데 라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NGS의 이용 사례 혹은 장점에 대해서 기술에 든 블로그 내용인데요. NGS의 임상 적용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좀 보게 되면 직적 장애, 성장 발육, 지연, 그리고 유전질환, 암에서의 복제수 변이를 찾아내는데 잘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NGS가 아니라 그 전 기술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NGS 플랫폼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타겟해서 보는 방법이 선호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타겟 영역만 캡처해서 증폭하기 때문에 시퀀싱 비용이 적게 들고 데이터 용량도 적어서 분석이 용이하다는 평가인데요. 이같이 임상의 NGS를 이용할 경우에는 조현증 등을 발견할 때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의 이해로 풀이해보자면 코로나 진단 키트가 코로나 발병을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NGS를 활용할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이나 암과 같은 질병을 상대적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풀이됩니다. 나름 납득이 가는 기술임은 물론 자본적 가치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만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이게 마켓에 관한 정보가 전부 다 비싼 유료로 구매를 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기술이야 연구를 잘하면 되고 박사급 이상에서 기술에 관해서 말하자면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있으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적어도 주식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상용화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증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자료를 확인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꼽자면 이처럼 보고서에 대해서 요약해놓은 그런 부분에서 주요한 메이저 플레이어로 소마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원탑이나 투탑 수준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플레이어인지 세밀하게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럼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보게 되면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화 기준의 도표와 원화 기준을 같이 내놓았는데 저희는 원화 기준이 편하니까 원화 기준으로 보도록 하죠. 일단 NGS의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2017년 80%의 비중에서 2019년 76%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매출 자체는 210억을 넘던 매출액이 200억을 깨고 170억 정도를 2018년에 기록했고 그리고 2019년에는 150억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실제 전체 매출도 보게 되면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17년 270억의 매출에서 2018년에는 220억 정도 그리고 2019년에는 200억을 깨고 199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와중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CES 생어라고 하는 NGS 그러니까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이전 단계의 염기서열 분석의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비중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지만 그 매출 숫자에 있어서는 2017년도 48억에서 2018년도 47억 그리고 2019년도 47억으로 어느 정도 47억에서 48억 수준의 안정적인 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영업처를 확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숫자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원화 기준의 손익계산서부터 보도록 하죠. 앞에서 본 것처럼 매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2017년에는 81%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88%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2017년에 NGS의 매출이 높았는데 아무래도 NGS의 이익률이 좋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매출은 줄었고 매출 원가율은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총이익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2018년에 영업 손실로 전환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확대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영업 외 활동에서 2019년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것은 먼저 기타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금융자산 손상 차손으로 달러 기준 50만 달러가 반영돼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 역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파생 상품의 평가 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사라졌고 파생 상품의 평가 손실이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무려 1,400만 달러의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당기순 손실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27억 적자에서 2019년 무려 당기순 손실 적자 229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파생 상품 처분 손실이 아니라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반전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처분을 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일단 유동자산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이나 매출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비유동자산은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 찾아보면 무형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면 유바이옴이라는 지적재산권을 취득했다고 나오는데요. 실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소마젠과 소마젠의 모기업인 마크로젠이 미국에 있는 유바이옴이라는 특허와 데이터 일체를 인수했다는 기사가 2019년에 나왔습니다. 마크로젠이 미국의 소마젠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유바이옴의 246건의 특허 그리고 30만 건의 데이터 그 외에 장비 등을 모두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지적재산권이 실제 가치를 발휘한다면 당장 2020년의 사업보고서에서부터 숫자로 증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채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 꼽자면 비유동부채는 크게 감소했는데 유동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유동부채 중에서도 단기 차입금 전환사채, 파생 금융상품 부채 등이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동성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돈맥경화가 오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유동부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보다 제가 더 놀랐던 것은 바로 자본 잠식인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쫓는다는 여러 바이오 기업의 숫자를 봤지만 이런 숫자는 또 놀라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상장된다는 게 한편으로 더 놀랍긴 했습니다. 다음에 주말이 기회가 된다면 상장 요건에 대해서 학습하고 정리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미국 기업이라 그런지 한국 기업에서는 보지 못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대박을 칠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눈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기업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제 생각과는 달랐는데요. 물론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의 흐름은 비즈니스의 논리적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등락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여튼 그래서 소마젠은 상장 3일 차인 오늘까지 봤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연상을 갔었고 오늘도 상승장을 이어가긴 했습니다. 다만 시초가의 20%의 수준의 시초가를 잡은 다음에 물량을 털어내고
또 내려앉았다가 장중에 다시 한번 시초가를 회복하는 시도를 했지만 거래량이 크게 붙지 못하면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 4% 올라간 수준으로 오늘을 마감했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같이 확인하면 좋겠다는 기업의 주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크로젠입니다. 일단 마크로젠이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부터 좀 인상 깊긴 했고요.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소마젠의 상장에도 불구하고 마크로젠의 주가는 크게 요동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크로젠이 현재 소마젠의 주식의 50% 정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요동치지 않았죠. 소마젠은 그 사이에 상한가를 2번 치기까지 했었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SK바이오팜과 SK입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의 상장 기대 효과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 상장 효과가 이제는 마무리되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어쨌거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크로젠은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소마젠의 가치가 아직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소마젠을 단타로 좀 매매하기도 했지만 순간적으로 거래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모를까 가치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기업으로 한국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 소마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그 가치를 실현하는 소마젠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